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거 재산분할만. 위자료는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으로 상향이 됐고요.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신뢰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비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관의 항소심 재판 판결 나온 지 18일 만에 최 회장 측에서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언 내용 분석해 보면 3심에 임하는 양측의 핵심적인 쟁점 그리고 전략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께 오늘 최 회장 측의 재판 관련한 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듣고 시작해 볼까요, 최 변호사님? 네, 단군인의 최대 이혼 사건, 세기의 이혼 이런 그 제목이 붙을 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그 2주 전쯤 선고가 됐을 때에 과연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것인가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본인 스스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 자체에 치명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적인 이혼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 SK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만큼 SK 어떤 그 기업의 운영과 구도의 어떤 사업권에 관련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들이 붙어서 새로운 3라운드가 이제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치명적 오류 오늘 꺼내 들고 나온 이 카드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더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경민 변호사님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고까지는 갈 줄을 알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상고는 무조건 이제 할 줄을 알았는데, 근데 이 상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게 최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좀 저도 이제 놀라긴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사건 판결에 있어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SK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회사의 그런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이제 뭐 드러내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상고심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관심도가 이렇게 집중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다가 법리적으로는 쟁점이 아주 치열해서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특별히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신 만큼 좀 쉽게 쟁점들을 좀 분석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네네.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본인은 승계상속형 사업가다 이런 네. 얘기들을 했는데 네. 어떤 주장들을 펼쳤습니까? 일단은 그 1심과 달리 2심에서 이렇게 막 1조 3천억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재산분할이 액수가 커지게 된 것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예. 이제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는 SK 주식은 이건 이제 특유 재산, 그러니까 이제 선대 이제 아버지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읽어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노 관장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재산이 흘러 들어오게 된 걸 보면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럼 당연히 이제 노 관장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K 측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 SK 주식의 이 전대 이 앞서서 이제 배경이 되는 대한텔레콤의 그 주식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럼 대한텔레콤 주식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그때 이제 그 선대 회장이 사망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때 가치가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뭐
1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서 네. 12.5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다, 네. 이제 성장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최태원 회장이 키운 것이다, 350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이 SK그룹을 성장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최 회장 측에서 이제 어쨌든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 회장의 기여가 컸다 이렇게 예.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노 관장도 같이 이제 부부였기 때문에 이런 재산 유지 형식의 증식에 있어서 기여가 컸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서 항소심이 결정을 하게 됐는데, 예. 근데 이제 SK에서 주장을 하는 건 대한텔레콤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주식이 액면 분할된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1,000원 정도의 가치였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대에서 이제 일어났던 예. 그 재산 증식이 훨씬 크다. 예. 그래서 아버지 대에서 이제 재산 증식이 아하. 125배 정도가 되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뒤에 이룩하게 된 그 가치 증대분에 대해서는 35배 정도밖에 안 된다. 35배 정도.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은 결국은 승계 상속형, 아버지가 읽어놓은 그 재산을 승계받아서 이제 조금 키우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자기가 자수성가형으로서 뭔가 이제 내 예. 스스로가 이렇게 SK를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예. 점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이런 기여가 훨씬 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SK 주식에 대해서도 훨씬 이제 낮은 금액을 비롯해서 이제 지분율에 대해서도 이제 기여도에 대해서도 이제 훨씬 낮게 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예. 게 아니냐. 예.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그런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쉽게 것입니다. 말하면 자신의 기여분보다는 아버지의 기여분이 크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쳐야지 노관장 쪽으로 가는 목도 줄어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 주장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최 회장 측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3심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뭐 쉬었다고 하면 벌써 뭐 네. 판결이 그렇게 선고가 되지가 않았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 1심,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오류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 사항이 원칙적으로 예, 예. 아닙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재산 분할 자체를 대법원에서 얼마나 다툴 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네. 대신에 이제 재산 분할 외에도 네. 위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자료는 아무리 보통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 1억을 넘지 않은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예컨대 최태원 예. 회장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를 사실상 무시했다라는 네. 이유를 들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20억의 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그 고등법원의 선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위자료 부분을 실질적인 어떤 재산의 가치라든가 네. 아니면 불법성 이런 부분을 해서 1억, 2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20억씩 하는 네. 것이 맞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뀔 가능성이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부분에 나올 수 있어서는 있다. 다툼의 여지가 예. 상당히 많지만 예. 이 그 재산 분할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다툼의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데 다만 지금은 일반인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내지 네. 엄청난 대기업의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사뭇 다르고 법조계 내에서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네. 주식을 분할을 해서 예. 사실상 대기업의 지배권을 오락가락하게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실무적인 그 논란이 상당히 네.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을 특히 SK라고 할 수 없죠. 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들이 얼마나 대법원을 설득하는지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예. 특히 주식을 분할하는 거와 관련해서 네.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선례를 남길 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승부가 갈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 있다. 그 가능성 부분 이제 언급해 주셨고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을지에 네. 대해서. 저는 일단은 뭐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가사 사건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만 잘못된 부분을 예. 보기 때문에 사실 뒤집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희박하다라고 두 분 다 그 생각하고요. 부분은 공통적으로 예,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것 같아요. 이게 뭐 특수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SK가 성장하게 된 특수성도 무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의 그런 뭐 불법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SK에서 부정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예. 우리가 이제 뭐 같이 이제 노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전혀 배제를 해놓고 SK를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 거 보면 이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관계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고 결국 법리적으로만 뭔가 잘못된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오해를 한 부분이 있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크게 예. 뭐 달라지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비슷한 의견도 주셨지만 미묘하게 또 전망에서 엇갈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재산 분할하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이 주식 가치 산정을 재판부가 했었는데요. 여기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주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최정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 이런 게 이제 상대방 측 주장인데 그 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생후 시에는 SK CNC 가치가 125배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1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원심 재판부는 잘못 판단했고, 반대로 또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이후에 상장 시점이 2009년까지 35배 정도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55배 정도 급성장한 것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즉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최 변호사님, 좀 어려운 설명이 나왔어요. 지금 SK CNC 주식이 일단 등장을 했는데 이번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회사입니다. 전신이 이제 대한텔레콤이지 않습니까? SK에서 인수를 했었던 그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을 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이 과다하게 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100원, 1,000원이 맞는데 그게 100원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최 회장의 기여분이 너무 많이 잡혔다 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최태원 회장 측은 이것을 치명적 오류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지금 재판부가 보기에는 치명적 오류가 아니고 단순 오타, 아하. 오기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봐서 판결 경정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지금 있거든요. 조금 전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판결 경정 신청.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단순 오기를 고쳐줬다. 그렇죠. 이거인 거죠.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도 판사가 쓰다 보니까 오타라든가 아니면 오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쉽게 말하면은 공이 하나 빠진 거죠. 네. 판결문을 쓰다가 지금 그 1998년경에 이 그 대한텔레콤 주식이 가격이 실제로는 1,000원이었는데 이게 100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어떤 법원의 판단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예. 오타인가 아니면 아하. 치명적 오류인가 이거를 두고 지금 그 다투었었는데 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때의 그 선대 회장이 돌아가실 무렵에 1,000원이나 되는 거를 법원이 예. 잘못 판단을 해서 100원으로 썼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선대 회장의 어떤 그 재산적 가치가 355배인 것을 35배로 봤기 때문에 선대 이것이 회장의 기여분 그렇죠. 355배가 아니다. 이게 잘못 판단했던 치명적 오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자, 있습니다만 그런데 재판부가 이거 단순 오기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예.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고 내가 봤더니 좀 1,000원을 100원으로 쓴 건 네, 맞네? 라고 하면서 판결을 경정을 해준 것이죠. 판결을 예. 경정이란 것은 오타나 오기, 이른바 아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을 때에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 직권 네. 내지 신청해서 변경하는 것이지 예. 그와 같은 1,000원을 100원으로 표현을 해서 판결의 어떤 그 주문의 변경이 될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인 반면에 예. 지금 그 최태원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 단순한 오기가 아니고 치명적 오류이므로 이런 예. 부분을 대법원에서 가져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논리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예. 근데 법률심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심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예. 잘못이 있었다. 한마디로 체증 법칙 위반으로 예.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깨줘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 대법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까?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저도 큰 러펌에 있을 때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직 네. 생생한데요. 네네. 아무리 잘 쓴 판결이라도 항소 이유가 상고 이유가 없는 판결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결문도 그 자체의 논리적인 완결성은 있지만 예.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을 하는 예, 과정에서 이런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고 저건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런 증거 채택 과정에서 어떤 그 경험칙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보아서 그 결과가 어떤 판결의 이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법원은 실체적인 진실을 찾는 것이 원래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본령인 것이고 예. 어떤 체증 법칙을 증거를 채택을 잘못해서 어떤 부당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할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지만 예. 그런 증거 채택에 관련되는 법칙이 위반이 되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예.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못할 그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사실심에서의 어떤 체증 법칙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갔을 때는 10중 8구는 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만 예.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SK그룹의 어떤 경영권을 왔다 갔다 예.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와 같은 그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법원에 내놓은 그 입장을 보면 이걸 단순 오기에 가까운 판결 경정이라고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이제 단순 오기이기 때문에 3심에는 영향을 안 미칠지. 근데 오늘 SK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치명적 오류로 아주 큰 거를 발견한 것처럼 아주 큰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숫자로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말을 했다시피 단순히 진짜 오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정을 하겠다, 예. 수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문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 주문이라고 예. 하는 건 이 판결의 결과인데 피고가 뭐 얼마를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전혀 없고 예. 그냥 이 숫자만 이제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뿐이야. 잠시만요. 우리 제작진 이게 좀 숫자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 최종현 회장의 기여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 이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 그래프 준비된 흐름이 영상에 나갔었는데 바로 저 화면입니다. 예, 예. 저게 이제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살구 색깔로 표현이 된 부분이 바로 이제 최종현 회장의 기여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하늘색 부분이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인데 예. 지금 밑에 있는 하단의 아래쪽에 있는 게 오늘 꺼내든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기여했던 분이 크기 때문에 예. 내 기여분은 작기 때문에 재산 분할될 수 있는 액수는 작다. 이건데 과연 이 숫자 자체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건지 아니면 노소영 관장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SK그룹이 있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지. 만약에 후자 쪽이면은 사실 오늘 기자회견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일단 구조 자체는 뭐 지금 최태원 회장의 그런 노력보다는 아버지의 그런 이제 뭐 그런 후광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게 더 많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SK CNC의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뛰지 않았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후에 SK를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킨 게 맞고 그 과정에서 네. 본인도 이제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내조와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SK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상고심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네.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오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아마 이제 뭐 이 재산에 있어서 형식 유지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관장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요. 판결문을 네네. 뭐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나만 단편적으로 해서 이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기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단순히 이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에 예.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육공화국 시절에 들어왔던 이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듣고 이 부분 짚고 넘겨 보겠습니다.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60 그 시기에 특혜 받은 것 과연 있을까? 전 생각나지 않습니다. 60 기간 중에 매출 성장이 SK가 10대 그룹 중에서 그 당시 SK는 이미 5위 그룹이었습니다. 이미 5위 그룹이었던 SK가 성장률은 9위에 그쳤다. 비자금으로 태평양증권 인수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60 비자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예, 그 부분 회사에서 그랬던 것이고 아까. 자, 최 변호사님. 지금 육공화국 시절에 우리가 혜택받은 게 뭐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이 비자금 유입의 영향 부분도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뒤집힐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2심 법원의 어떤 그 판단은 사실심 정권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통을 판단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2심에서 판단했던 이유 자체를 하나하나 반박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그것을 파기환송할지에 대해서는 네. 좀 실무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그 그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SK 그룹은 그 자체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현재의 전 세계적인 어떤 대기업군을 형성했었는데 마치 대법원 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권력과 네. 재력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짬짬이를 해가지고 SK그룹의 토대가 됐다라는 네. 것에 있어서 SK그룹의 어떤 그 명예에 큰 중차대한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영구 보존되는 판결문 취지에 비추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부 판결을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예컨대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사모님 그러니까 그 노소영 관장의 어머님의 어떤 네. 메모라든가 네, 네. 그 당시 있었던 약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 이유에서 볼 때에 최태원 회장도 그와 같은 약소금의 그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다 인정했다고 판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자금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증거 자체를 대법원에 가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증거 능력을 평가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본인들이 해명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일부 본인들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지금 다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어떤 판결이 하나의 이유로 예.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했다는 예. 점에서 설령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주류에 없는 것이죠. 해당하는 부분이 부정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사소한 거라도 문제 있다 하면은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내려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전체적인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심리 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대법원은 상고를 하려고 하면은 상고 이유가 그 민사소송법에 딱 정해져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고 이유서 100장을 내도 그것이 어떤 대법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상고 이유가 없으니 기각입니다라고 해서 달랑 한 장의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그런 판결을 받았을 때 가장 무기력한 어떤 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이 사건은 말씀드린 네. 것처럼 한 기업의 그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 결과를 낼 가능성은 네.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리 원리 원칙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3개월 그 대법원에 넣어서 3개월 만에 끝날지 아니면 3개월이 넘어간다 할 경우에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예. 변호사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언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는 네.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에 3개월을 넘는지 여부,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만에 끝난다고 하면은 정말 100일 만에 끝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대법원 판결은 예. 우리가 그 대법원 판결이 기로는 앞으로 대법원 상고장을 넣은 때로부터 3개월이다. 예.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예. 뭐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히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